예, 저희가 더본 코리아, 즉 이제 백종원 대표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하고 나면 또 계속 뭐가 나와가지고 이건 재탕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덥죽이라고 죽이 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연산 새우를 썼다고 했는데 자연산이 아니었던 거. 예, 사실 좀 웃기기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자연산과 아닌 경우는 원산지 표시를 달리한 것처럼 이게 좀 문제가 식품에서는 큰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럼 이게 뭔가 나쁜 일을 한꺼번에 한다더니 약간 더본 코리아가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이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이 소비자들도 그렇고요. 예. 사실은 그 더본코리아의 어떤 상장에 대해서 네. 사실은 뭐 좀 불만인 분들도 있겠죠. 네, 뭐 특히 공모가가 뭐 이 높았다든지. 일반 소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백종원 그 당시에는 씨겠죠. 네. 지금은 뭐 지금은 대표가 상장회사의 됐죠. 대표님이시지만 사실은 굉장한 인지도를 갖췄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전 또 국민적인 굉장히 인지도가 선한 있었죠. 이미지.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네. 자영업자를 갖다가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 그런 모습들이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회사의 더본코리아의 어떤 결함, 결점, 문제점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 거겠죠. 네. 일반적인 어떤 다른 회사들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문제점들 갖다 찾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는 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찾는 분들의 잘못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네, 뭐 온전히 없는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더본코리아의 잘못이죠.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덥죽 토핑의 활용 점정 자연산 새우. 네. 그러니까 자연산 새우면 독도 닭새우나 뭐 꽃새우나 뭐 자연산 예,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예, 예. 뭐 인식이 돼 있죠. 사실 자연산 새우를 갖다가 우리가 뭐 먹어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로 먹으면 몇 개 안 되는데 엄청 예, 비싸잖아요. 사실 뭐 가을철에 그 새우 축제 간다 그래도 다 양식 새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새우도 아니고 사실은 뭐 베트남산 뭐 흰다리 새우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가 했으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찾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한번 적발이 됐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 더본코리아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그 모양을 갖다가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체의 어떤 통제 시스템을 갖다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다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들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커다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식품 회사가 낼 수 있는 사고는 거의 지금 다 나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위생 문제가 있었죠. 원산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양식을 이제 자연산으로 얘기한 것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다루었던 그 면접에서의 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상장사로 커지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실수 범위는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예, 뭔가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럼 김평론가님께서는 지금 그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행보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더본코리아하고 백종원하고 연결해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리 연구가 뭐 심지어 셰프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간과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상장을 한 상황에서 아, 기업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두 번째는 이제 모 방송에서 가맹 점주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들이 예,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이 평소에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또 재미있고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이질적이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기폭제가 됐던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번 사안에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유명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성공한 기업이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식품이나 뭐 일반적인 공산품뿐만 아니고 뭐 IT나 심지어는 포털 같은 경우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해요. 사실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지자체 축제, 심지어는 뭐 지자체 시장 살리기, 그러면서 지자체 사업부까지도 거의 뭐 문어발식으로 수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장이 좁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밥그릇은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식품업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식품업계는 굉장히 그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더본코리아나 백종원 대표가 잘 건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어떤 경계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금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안들을 네. 언론이나 SNS 통해 가지고 이제 폭로하듯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윤석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감내하고 견뎌야 될 어떤 터널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계속 논란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은 그런 사안들이 형사법적인 이제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전체 틀 자체를 바꾸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기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묻혀 있다가 다 드러나고 있는 모습도 좀 없잖아 있는데 금방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자체하고 연관된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어디 뭐 시장 살리기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그게 나름 이제 효과를 좀 보였다 보니까 지자체들도 많이 좀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 그 너무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에만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 전북의 군산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도 외식산업개발원에서 뭔가 이제 백종원 대표하고 뭔가 일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특혜 아닌 특혜를 좀 많이 과도하게 줬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만 대주고 그냥 별로 한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던데.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군산시에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도심 그 재생 사업 일환으로 네.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구도심을 네.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살려보자는 그렇죠. 의미에서 뭐 외식 산업 개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본코리아한테 너무 많은 어떤 편의를 봐줬다 이런 느낌을 네.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군산시 예산 70억을 들여가지고 다 지었는데 네. 이게 연간 3천만 원에 더본코리아한테 빌려준대요. 근데 그 정도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거기까지는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질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건 더본코리아가 원하는 대로 이걸 갖다가 줘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도 다 더본코리아가 다 명문화돼가 딱 들어갔대요. 아 그럼 거의 뭐 모르고 보면 더본코리아 사업 그렇죠. 같은 더본코리아 맞춤형으로 네. 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재산이 투입됐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더본코리아가 이걸 갖다 순수하게 뭐 사회 어떤 공헌 프로그램처럼 공짜로 가령 뭐 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네. 베이커리 프로그램, 커피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빵 만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 수강생들한테 공짜로 자신들의 어떤 노하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알려준다는 견제하에서 네. 그다음에 지역 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뭐 어떤 공헌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수강료를 받겠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 유료 프로그램으로 유료 프로그램으로 다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군산시에도 사실은 뭐 베이커리 학원이라든지 요리 학원이라든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요리 학원들은 뭐냐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어떤 공공사업이냐라는 거에 굉장한 어떤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공공의 예산 자체가 민간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네. 그 편의를 위해서 투자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들.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공공분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냥 그 지자체장이 있을 때 반짝했다가 없으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런 거 많죠. 근데 이것도 사실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더본코리아 쪽에서 언제든지 이건 좀 안 되겠다. 우리가 물러나면은 여기 이의를 이의를 갖다 제기할 수 없는 어떤 조항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그래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공성에도 어긋나는 거고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들인데 과연 이게 이 일반적인 어떤 시가 지자체에서 일반 민간 기업한테 이런 어떤 특혜를 줘도 되는 거냐라는 어떤 의문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물론 공공의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셀럽이 와서 해주면 잘 되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이거는 얘기만 계약 사항을 들어보니까 군산시가 어디 그 더본코리아에 뭐 빚이라도 진 게 아니면 할 수 없는 한쪽에 너무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럼 사실은 공공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군산만 이렇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실 이제 군산시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네. 이제 인제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그 외부의 기업한테 전권을 다 준 거잖아요. 근데 70억 원을 들였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더본 코리아의 건물인 것처럼 이렇게 네. 활용하는데 사실은 3천만 원의 이제 임대료를 1년에 내고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 3천만 원을 내고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다 독점적으로 시설을 이제 사용한 이후에 네. 만약에 빠져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그런 혜택을 측면이 주면 없다는 거죠.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책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거고 아마 계약 조건이 전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뭐 백종원 씨의 어떤 입지나 인지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외부의 어떤 인물이나 기업에 의존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생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하셨듯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도시 내부의 인프라와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돼야만이 지속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더본코리아 내지는 백종원 씨의 이미지가 안 좋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70억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가 질 거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는 외부의 유명한 사람한테 의존해서는 절대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네, 그리고 일시적인 거죠. 예, 그리고 중심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아까 좀 언급하신 뭐 다른 그런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과 최소한 대등하게 그리고 책임 조건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조차 백종원 씨가 과연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맨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지역 축제 관련 홍보 영상을 이제 2편을 올렸는데 13분씩 해가지고 이제 2편을 올렸는데 이 2편이 5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전체 축제 예산이 한 19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30%에 가까운 예산이 홍보 영상 2편에 지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청정 자연 지역 이제 자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주로 이 먹을거리라든지 이제 축제 이런 것들을 관광 홍보 효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제군에서는 이제 백종원 씨야 더 이상 일할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5억 5천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네. 그럼 이것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네. 그래서 똑같은 사례로 너무 이제 인지도가 있는 그런 특정 인물에 의존할 때 예산 낭비와 함께 이제 사업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은데 지역 활성화가 되려면 지역에서 뭐 특산품이 됐든 뭐 어떤 공급하는 분하고 그거를 수요하는 타 지역 분들하고 연결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 들으면 인제군도 마찬가지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더본코리아 팝업 매장을 그거를 그냥 시 돈으로 군의 돈으로 해줬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 백종원 대표의 이 의혹 나왔을 때 처음 다뤘을 때 그 출연자분께서 처음에는 뭐 셀럽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댓글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론이 나빠졌구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을 보면서 이제 여론을 보니까 여론이 정말 안 좋고 특히 이제 그 점주분들이 그렇죠. 예, 점주분들의 고통이 좀 커진 상황이 같은데 가게를 접으려고 해도 내놓으려고 해도 더본코리아 거는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받질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읽어드릴게요. 백종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입니다. 죽고 싶네요라고 이제 제목이 그런데요. 자. 이번 백종원 대표 때문에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남겨주신 건데 저희 매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출이 적게는 한 20%, 많게는 한 50% 정도 빠진 상황이고 매출만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가게를 접으려고 이제 내놓아도 더본코리아 거는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팔 수가 없어서 뭐 권리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포기하고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본코리아에서 지금 매출의 절반을 담당한다는 게 백다방이지 않습니까? 근데 백다방도 지금 상태가 좀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커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체재가 많다 보니 이제 매출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가게를 이제 내놓은 분들이 사겠다는 분들은 없고 다 매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종원 대표도 지금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분을 믿고 사업을 시작한 점주분들은 지금 탈출 방법,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몸만 나와야 되고 가게 자기 돈 들여서 원상복구 시켜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이렇게 폐업할 때 그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곳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그 백종원 대표께서도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한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자회사들 갖다 여러 개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재군 그 이번에 홍보를 담당했던 콘텐츠 제약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회사를 만든 건데 이 자회사를 만들 때 사실은 여기도 좀 논란이 있어요. 여기 현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대표인 줄 알고 있어요. 항공공항공사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 국토교통부 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체를 싹쓸이했다. 이게 어떤 전관 예우라든지 어떤 인맥을 통해서 가령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예산, 뭐 홍성, 금산, 뭐 지역 축제란 축제에 이런 어떤 그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 싹쓸이 했다라는 어떤 논란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더본코리아 측에서도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문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 어떻게 보게 되면 확장성. 지금까지는 뭐 그런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상장을 시켰지만 일단 상장을 시킨 이상에는 기업을 어떻게든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출구를 갖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기존의 그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기존의 주력 어떻게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백다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백다방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저가 커피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뭐 가령 뭐 M커피라든지 뭐 등등 뭐 해서 노란색 커피들 많죠. 거기서 지금 원두값 많이 올랐죠. 우유값 많이 올랐죠. 뭐 인건비 많이 올랐죠. 근데 본사에서는 또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점주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백종원 그 대표의 어떤 인지도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를 갖다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이미지 자체도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훼손이 된다는 걸 갖다 피부로 느끼니까 이걸 갖다가 뭐 가게를 갖다가 양도하고 싶어도 지금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뭐 한 23개 정도가 22일 기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걸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뭐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더본코리아 대표 그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그 사업을 갖다가 그다음에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위기에 처한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점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걸 갖다가 뭐 토론을 하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데 점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망하는 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양반은 딴짓을 한단 말입니다. 뒤에서 뭐 다르겠지만은 점주들이 보기에는 딴짓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예능 프로그램을 갖다 해외에 나가서 찍고 있는데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백종원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백종원 대표가 이제 방송에 열심히 했을까라는 걸 이제 되짚어 보면 그러니까 26개에 해당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 규모의 이제 경제를 구축을 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고속우동이라든지 퀵반이라든지 뭐 백철판 0410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가맹 점수가 0이에요, 0. 예, 그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이제 25개, 26개가 다 성공한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알려진 바가 있었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주력 프랜차이즈는 백다방, 홍콩반점, 뭐 한신포차, 역전호동 쪽인데 사실은 백다방도 지금 사실은 확장성이 담보된 지
굉장히 정체된 구간이거든요. 네, 커피 파는 그런 상황 자체가. 속에서 이 프랜차이즈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외형의 확장을 모색했을 거고 네.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지역으로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좀 갔다고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역반응이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종원 대표의 그런 말, 그러니까 다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게 좀 언급하셨듯이 가맹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태는 가맹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적극적인 의지 네. 표명이 없으면은 전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원래의 원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본코리아가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기존의 점주를 신경 쓰지 않는 그렇죠.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사실 실망을 넘어서 좀 배신감을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바깥 일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이제 두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 인터넷에서 며칠 전에 그 사진이 올라왔죠. 지금 프랑스에서 또 비슷한 예능을 또 찍고 있는 모습이 또 찍혀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달궜는데 평소 같으면 새로운 예능을 시작하나 보다 언제 시작하지 이러면 뭐지 였을 텐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댓글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더본코리아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방송인 백종원은 그냥 계속 이렇게 방송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방송이 또 잘 돼야 이것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이게 방송인 백종원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상장 기업의 CEO 중에서 이렇게 그 예능인에 가까운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금시초문 엔터 회사의 CEO들도 안 그러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글쎄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가령 뭐 상장을 안 시켰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소규모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뭐 이 정도 주주수가 얼마 안 되고 이런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에 가입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별로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 같으면은 그 뭐 언제든지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미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사실 프랜차이즈 점주들뿐만이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본업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게 명백한 거고요.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들려주고 싶은 뭐 어떤 격언? 왕관을 쓴 자는 사실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무한한 책임이 녹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 그 한 기업에 특히 상장 기업의 CEO가 글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 보통 예능 보통 이렇게 한번 찍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흑백 요리사 시즌 2도 있고요. 그렇죠. MBC도 편성됐다가 편성이 지금 다 찍어놓고 다 해놓고 편성이 아직까지 좀 늦춰진 줄 알고 있어요. 완전 취소는 아닌 거고 아닌 줄 알고 분위기를 있습니다. 좀 보자. 그러면은 이게 본업을 언제 할 거냐라는 걸 갖다가 당연히 사람들은 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선택을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사실은 내가 방송을 할 건지, 내가 뭐 준연예인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더본코리아는 상장에서의 CEO를 할 건지, 뭐 두 갈래 길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냐. 뭐 계약된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공식 사과했으면 뭐 시간을 좀 둬야 된다. 아니면 사업에는 사업이라는 게 참 고난의 길이다. 뭐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기업의 경영 평가를 할 때 ESG 경영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그래가지고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떤 노무 구조나 노동 문제 그리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갑질하지 말고 뭐 술자리 면접하지 말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맹 점주들에 대한 권리 문제도 이제 잘 조율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ESG 관점에서 보면 더본코리아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프랑스에 가가지고 지금 예능을 찍고 있다. 특히 이거는 교양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태도를 중시하거든요. 태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건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있지만 경영자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에 있어도 참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뭐냐 방송 출연 안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투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백종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경영인보다 방송인이 차라리 맞다고 한다면 전문 경영인을 두고 자신은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더본코리아가 거의 원톱 체제라서 그것도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걱정도 좀 들긴 해요. 지금 뭐 찍고 있다는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 뭐 장사의 신인가요? 예, 그건데 이게 장사의 신인 거는 맞는 건 알겠는데 경영의 신은 아니신 것 같다. 그러면 경영의 신을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자기가 잘하는 건 자기가 잘 하든지 지금 다 놓고 있지 않는 게 지금 여론으로서도 좀 나쁘고 저만 해도 지금 백다방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에는 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놓지 못하게 했으면 그냥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모시고 정권을 드리고 그냥 방송인으로서 홍보 효과만 역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더본코리아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CEO가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회사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주가가 특히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갖다가 일론 머스크가 잘 보여줬잖아요. 한눈 파는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뭐 일종의 뭐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면서 약간 엉뚱한 짓을 하라는 바람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기업의 CEO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회사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도, 그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사실은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딴짓 안 하고 회사 일에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도 돌아가긴 하죠. 뭐 재벌 회장이 출근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도 사실은 그 기업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선택의 기점이에요. 내가 기업 경영을 진짜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성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비전이 있다는 걸 갖다가 내가 여러 사람한테 증명하겠다라는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상장을 했고, 그래서 상장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은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건 뭐냐? 더본코리아를 갖다가 성공시키는 거. 이게 지금 백종원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하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아닐 바에는 차라리 주주로서 남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경영한테 맡기고 자신은 나와서 진짜 방송인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씨가 제가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는 한계가 있고 사양이라고 일단 봤던 것 같고요. 백햄 논란도 있었고 덮죽도 있었으니까 결국 식품 개발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군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농산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 개발해가지고 뭐 이 지역을 살린다고 하는데 지역을 살릴 수 있을지는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리는데, 그래서 더본코리아를 상장을 해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는 식품 회사로서 이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예능 프로그램들은 주로 자기 홍보 효과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변화를 추구한 것 같은데, 사실 가맹점 문제를 그냥 두고 식품회사로 발돋움하기에는 그동안 경영한 방식들이 아까 말씀드린 ESG에 관련돼서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고, 사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리스크는 사전에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흠결이 많은 상황에서 욕심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좀 그만둬야 되는데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더본코리아 내지는 가맹점들을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가맹점주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 부분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집중할 건 집중하면서 잘잘못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지 않는 이상은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다. 그리고 점차 방송도 줄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뭐 백종원 대표가 판단한 것처럼 식품회사로 전향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백종원 대표가 사실 예전부터도 더본코리아를 이제 뭐 비비고
고와 같은 이게 식품 회사를 하겠다는 목표는 예전부터 제시를 했었는데 뭐 그 목표는 좋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장이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맹점들을 도구로 썼다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같이 데려가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